일주일에 한 권 고서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애니 베전트가 1903년에 출간한 생각의 힘이라는 책의 2부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2부에 담긴 지혜 또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바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4장 기억의 본질. 쾌락과 특정한 대상 사이의 연결이 형성되면 그 대상을 다시 얻고자 하는 분명한 욕망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쾌락을 반복하려는 충동이 발생한다. 반대로 고통과 특정한 대상 사이의 연결이 형성되면 그 대상을 피하려는 분명한 욕망이 생겨나며 이를 통해 고통을 회피하려는 충동이 발생한다. 이러한 연결은 반복될수록 더욱 강화되며 이는 결국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내면의 습관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이 학습과 경험이 축적되는 기본 원리이며 개체의 생존과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정신체는 자극을 받으면 해당 대상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떠올린다. 이는 일반적인 법칙, 즉 에너지는 가장 저항이 적은 방향으로 흐른다는 원리에 따른 것이다. 즉 정신체의 물질은 한 번 형성된 형태를 가장 쉽게 반복하며 자주 형성된 형태일수록 그 패턴을 다시 취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러한 과정은 점차 자동화되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않아도 특정한 감각이 떠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향기를 맡으면 특정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정신체가 과거에 형성한 연결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한 번 시작된 진동은 에너지를 받아 다시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려는 속성으로 타마스에서 비롯된다. 타마스는 물질의 관성으로 작용하며 변화보다는 정체와 반복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바로 이 관성이 기억의 씨앗이다. 물질의 모든 형태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그리고 정신체의 분자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다른 에너지가 작용해도 쉽게 해체되지 않으며 한 번 형성된 패턴을 유지하고 반복하는 성질을 갖는다. 즉, 이전의 경험이라는 진동 패턴이 자아 내부에서 다시 활성화되어 정신체를 자극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억이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체의 근본적인 물질적 속성에서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신체의 분자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되면 서로 상호관계를 형성한다. 같은 자극이 다시 가해지면 분자들은 즉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 또한 아는 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진동을 하게 되면 그 진동의 힘은 정신체 안에 흔적으로 남게 된다. 욕망이나 회피의 상황에서 이 진동이 활성화되면 흔적으로 남아있던 이전의 진동 패턴이 정신체를 자극하여 과거의 이미지와 감각을 재현한다. 이러한 재현 과정이 지속되면 기억은 더욱 선명해지고 반복될수록 강화된다. 이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며 학습을 통한 기억의 형성은 인간의 지적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것이 기억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기억이란 자신이 경험한 쾌락이나 고통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진동이다. 기억된 이미지는 실제 외부 접촉으로 인해 생성된 이미지보다 덜 강렬하고 덜 생생하다. 그 이유는 물리적 대상이 직접 접촉할 때에는 물질적인 진동이 강하게 작용하여 정신체와 욕망체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진동 패턴을 가진다. 결국 기억이란 아는 자가 정신체 속에서 이전에 접촉한 대상을 재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기억이 축적되면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점진적인 학습과 성장이 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기억은 단순한 저장의 개념을 넘어 인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주변을 보면 기억력이 좋지 못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기억력이 좋지 않은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기억이 형성되는 정신적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 사실 기억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마음의 전반적인 성질에 속한다. 기억 이미지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특정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적 성향에 달려 있다. 약한 정신은 지속력이 약하다. 마치 정신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과 같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억력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정보는 놀랍도록 잘 기억하며 별다른 노력 없이도 오래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분석해보면 그들이 잘 기억하는 것들은 대부분 마음을 강하게 끄는 대상들이다. 즉, 흥미를 느끼는 것들은 쉽게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공부한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드레스의 디자인은 세부적으로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그녀의 정신은 기억을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별 관심이 없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 결국 기억력이 나쁜 이유는 주의력 부족과 부정확한 관찰 때문이다. 부주의한 관찰은 혼란스러운 사고를 낳고 이는 흐릿한 인상을 남긴다. 반면 집중된 주의력과 정확한 관찰은 선명한 인상을 남기며 기억을 오래 지속시킨다. 이러한 기억의 반영은 우주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를 우주의 기억이라 부르며 아카식 평면에 존재하는 아카식 기록이다. 이 기억들은 수많은 이미지의 반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개별적 존재는 자신이 내면적으로 발전시킨 진동의 힘에 따라 우주적 기억에 접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별적 자아가 보유한 잠재된 진동은 우주적 기억과 같은 파동을 감지하는 순간 즉시 활성화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존재들은 개인적인 기억뿐만 아니라 더 넓은 차원의 기억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할 수도 있다. 우주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정보의 장이다. 이러한 기억이 기능하기 시작하면 곧이어 예측이 따라온다. 예측이란 단순히 기억이 앞으로 투영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측 능력은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고 위험을 회피하며 기회를 포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결국 기억과 예측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구성하는 두 축이 되며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기억이 없다면 미래를 예상할 수 없고 예측이 없다면 과거의 경험이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구체적 사고란 매일의 경험을 더욱 세밀한 관점에서 다시 반복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단순한 기억과는 다른 점이 있다. 아는 자는 이 경험들을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재구성할 수 있다. 그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를 반복할 수도 있으며 빠르게 넘길 수도 있고 느리게 살펴볼 수도 있다. 즉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지만 의식 세계에서는 시간이 유연하게 조작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는 자의 고유한 능력이며 그가 자신만의 시간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5장 사고의 성장. 유능한 사고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주의 깊고 정확한 관찰이다. 우리는 외부의 세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관찰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고 내면화하는지가 결정된다. 올바른 사고는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되며 이것이 쌓여야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신체의 수용력과 지속력이다. 즉 외부의 자극을 빠르게 포착하고 그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이 잘 발달되어야 우리의 잠재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 단순히 정보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비교하는 습관이 필수적이다.
관찰이 불충분하거나 마음의 수용력이 약하면 왜곡된 생각이 만들어진다. 처음엔 사물의 윤곽만 잡히고 세부는 흐릿하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발전하고 내면이 더 정교해지면 같은 대상을 봐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풍부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사고의 명확성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의 확장과 직결된다. 예를 들어 한 들판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두 사람을 떠올려 보자. 이 두 사람은 모두 동일한 물리적, 감정적, 정신적 몸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석양의 진동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날씨만을 신경 쓰는 농부와 아름다움에 깊이 훈련된 예술가는 같은 석양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한다. 농부는 석양의 진동에서 단지 다음날 날씨를 가늠할 정보만을 얻지만 예술가는 섬세한 색채의 변화를 품은 감동적인 풍경을 경험하며 영감을 이끌어내고 깊은 사고를 일으킨다. 결국 동일한 외부 환경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명이 경험한 석양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둘의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수용력에 있다. 문제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우리의 세계는 이미 무한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에너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외부 환경은 변화할 수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은 오로지 우리의 몫이다. 내면이 성숙할수록 같은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실천 방법은 정확한 관찰이다. 많은 사람은 반쯤 감긴 눈으로 세상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라. 오늘 길을 걸어다니며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명확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고력이 흐릿한 이유이다. 단순한 시각적 정보뿐만이 아니라 냄새, 소리, 분위기까지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리더라도 가능한 한 세밀한 디테일까지 인식하고자 노력하라. 훌륭한 탐정이나 과학자들은 위와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은 사소한 것조차 놓치지 않는 철저한 관찰력을 통해 남들이 보지 못한 패턴을 발견한다. 관찰이 습관화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더 명료해지고 강력해진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것이 점차 습관이 되면 무의식적으로도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필요할 때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어느 순간 중요한 단서로 떠오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깊이 있는 관찰이 주는 힘이다. 정신 능력은 이런 방식으로 진화한다. 이미지가 축적됨에 따라 아는 자의 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그의 신성한 본성에 내재된 능력들이 하나씩 발현되기 시작한다. 이제 그는 외부 세계를 단순히 자신의 즐거움과 고통을 유발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그 이미지를 나란히 배열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재배열하고 다시 검토하며 자신의 관찰을 정리한다. 그는 특정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를 불러올 때 그 연속성을 관찰한다. 첫 번째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두 번째 이미지를 동반하게 되면 그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추론이며 여기서부터 사고의 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는 내재된 능력을 발현시키며 논리를 구성하기 시작한다. 추론과 예측이 반복되면 그는 원인과 결과로 연결한다. 또한 그는 여러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관찰하면서 비교 능력을 키운다. 이처럼 관찰력에서 시작하여 비교, 논리, 분석, 판단력을 갖추며 점점 성장한다. 이 능력을 의식적으로 훈련할 때 진화의 속도가 빨라진다. 매일 주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더 자주 비교하며 좀 더 깊이 사고하면 어느새 자신의 정신이 훨씬 강력해지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집중력을 높이고 기존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사고력 향상의 핵심이다. 정신을 훈련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무한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정신이었다. 이들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정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이것이 진정한 사고력의 본질이다. 또한 정신훈련은 우리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존재들과 접촉함으로써 크게 향상될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더 높은 수준의 진동을 발산하며 이러한 진동이 우리 정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동일한 진동을 불러일으키게 해준다. 그러한 그들의 강력한 사고는 우리의 잠재된 능력을 깨우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강연을 들을 때 강연자의 논리를 즉시 따라가며 전달되는 지식을 명확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날 강연이 끝났을 때 자신이 상당한 지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다음날 친구에게 배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면 어제는 그렇게 감동받고 분명했던 일부 개념들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에서 오는 답답함은 정신체와 지바, 즉 자아가 함께 경험한 진동의 기억 때문이다. 우리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했던 의식과 그 개념이 특정한 형상을 취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형성되었던 것이므로 쉽게 다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연을 들을 당시에는 더 강한 사상가의 강력한 진동이 우리의 정신체를 형성한 것이었으며 이 형성은 우리 내면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후 우리가 혼자서 그 개념을 떠올리려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러한 형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자아가 스스로 동일한 형상을 만들어낼 힘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아는 자는 이러한 더 높은 진동을 여러 번 경험해야만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자신보다 더 높은 경지의 존재와 교류하는 것에는 큰 가치가 있다. 우리는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배우며 그들의 강한 진동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한다. 이 때문에 진정한 스승은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단순히 가까이에 머물게 하는 것만으로도 제자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교류가 어렵다면 책을 통해 위대한 사상가들의 사고를 흡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순히 글자를 읽지 말고 그 사상의 진동을 느끼며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받아들여라. 집중된 주의력으로 그 의미를 깊이 숙고하라. 이러한 방식으로 독서할 때 우리는 지식을 넘어 사고력 자체를 키우고 내면의 진정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사고력을 개발하는 훈련이자 정신 진화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자극이 된다. 물론 가벼운 독서도 유익할 수는 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고 유용한 사실들을 축적하여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성장을 통해 세상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더 깊이 있는 독서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6장 사고력 강화. 이제 우리는 사고력을 실제 삶에 활용할 준비가 되었다. 실천 없는 공부는 무의미하다. 철학의 목적이 고통의 종결에 있다고 하지 않던가. 중요한 건 사고력을 키워 주변 사람들을 돕고 인류 발전에 기여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다. 사고력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만 강화된다. 근육이 운동으로 성장하듯 정신 역시 지속적인 사고 활동으로 발전한다. 삶의 법칙은 명확하다. 움직임이 성장을 만든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고 건강해지듯 정신체가 사고에 따라 진동하면 정신적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물질이 흡수되어 정신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 축적된다. 이로 인해 정신체는 단순히 커질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더 정교해진다.
사고가 지속되면 정신체는 성장하며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확장된다. 정신체의 성장 정도는 사고의 양에 달려있고 사용되는 물질의 종류는 사고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사고는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깊이 사고하는 사람의 뇌는 크고 주름이 많아 회백질이 넓게 펴질 수 있는 공간을 증가시켜 주어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두뇌를 발전시키려면 목표를 명확히 정하고 규칙적인 사고 훈련을 해야 한다. 추천하는 방법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의 좋은 책을 골라 한 문장씩 천천히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독서의 목적은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독서 시간의 2배 정도를 사고에 투자하면 효과적이다. 하루 15분에서 시작해 점차 30분까지 늘리면 좋다. 이러한 훈련을 몇 달만 해도 뚜렷한 정신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더 명확히 생각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노력 없는 결과란 없다. 강력한 사고력을 얻고 싶다면 직접 노력해야만 한다. 사고 훈련에는 2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의식의 힘을 끌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힘을 표현할 정신적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내면의 힘은 우주를 형성한 바로 그 힘과 동일하다. 이는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우주의 생명력 일부로서 우주와 분리될 수 없는 힘이다. 즉, 도구의 부족함이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능력의 부족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발전이 더딘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끌어내는 방법을 충분히 익히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본질이 곧 지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번 생에서 그 본질이 얼마나 표현될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성이다. 하루 연습을 걸으면 회복에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매일 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하루에 5분씩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어떤 날은 30분을 하고 또 어떤 날은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걱정이 사고력을 파괴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걱정이란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해결책 없이 소모적으로 뇌를 피곤하게 만드는 현상이다. 정신체와 두뇌가 의식에 의해 지시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 스스로가 생성한 사고 형태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것이다. 마치 지나치게 피로한 근육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지친 정신체와 두뇌도 이미 자신들을 지치게 만든 진동을 반복하며 재생산한다. 이에 따라 생각하는 주체는 이를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게 된다. 처음에는 명확하고 유용한 결론을 도출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고 생각을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체와 두뇌는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결국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며 그 두려움은 그를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로 몰아넣으며 불규칙한 에너지 방출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동화되어 피로가 쌓이면서 짜증이 동반되고 이는 다시 지친 정신체와 두뇌에 영향을 미쳐 악순환을 만든다. 그런데 바로 이 정신체와 두뇌의 자동적인 경향, 즉 이미 생성된 진동을 반복하는 성향을 이용하여 이러한 고통을 유발하는 무의미한 사고의 반복을 교정할 수 있다. 걱정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을 의식적으로 반복하여 새로운 생각의 길을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특정한 생각을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에너지는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따라 흘러가게 된다는 것도 이전에 설명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에서 5분 동안 위대한 격려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나는 평온하고 강한 존재다.
이와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내면의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지고 걱정이 점차 사라진다.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이 우주적 존재와 하나이며 그 본질에서 불멸하고 변하지 않으며 두려움이 없고 자유롭고 평온한 강력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라. 또한 삶의 모든 일은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는 믿음을 갖고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습관을 기르면 걱정의 근본 원인인 두려움도 자연히 사라진다. 사고와 휴식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할 때는 완벽히 집중하고 사고가 끝나면 완전히 쉬는 법을 익혀야 한다. 지속적인 사고는 결국 정신을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사고를 멈추는 법은 처음엔 어렵지만 점차 습관이 될 것이다. 불필요한 생각이 떠오르면 단호히 외면하고 마음을 정적과 고요로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내면의 평온과 활력이 찾아올 것이다. 영적 성장을 향한 열망은 낮은 욕망들이 수행자를 얽매고 있을 때까지는 매우 가치가 있다. 그는 그 갈망을 통해 속박에서 벗어날 힘을 얻는다. 그러나 이 열망 자체가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개별적 자아를 내려놓고 위대한 자아가 삶의 궁극적 이유임을 깨달을 때 찾아온다. 이 원리는 일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기적인 사람보다 이타적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사람은 만족을 느끼지만 오직 자기 자신 행복만을 쫓는 사람은 늘 불만족스럽다.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의 자아이므로 타인의 기쁨과 슬픔은 곧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 이 진실을 깊이 느끼고 우리를 통해 흐르는 생명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 때 마음은 평온의 비밀을 배운다. 그 비밀은 자아에 대한 깨달음이며 그 자아가 곧 나다라는 인식이 흔들림 없는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7장. 사고로 다른 이들을 돕는 법. 사고를 훈련하는 가장 큰 이점은 주변 사람들, 특히 자신의 능력을 아직 활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이 평온할 때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 단순히 선한 생각을 보내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진정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마음이 가장 고요해질 때 주로 잠들기 전이나 수면 중에 조용한 곳에서 그의 모습을 가능한 생생하게 떠올린다. 그리고 마치 실제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말로 설득하듯이 명확한 정신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이 지속될 시 술로 인한 고통과 그 결과를 강렬하게 상상하여 그의 마음에 전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공 여부는 자신의 집중력이나 사고력이 얼마나 발전했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도 달라진다. 또한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이다. 결코 특정 행동을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성과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 다른 이들에게 보호나 위안을 주고 싶다면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강력한 사고는 일종의 보호막을 형성해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상대를 지켜줄 것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행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보호막을 제공할 수 있다. 기도 또한 강력한 사고의 한 형태로서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종교적 신념이 없더라도 집중적인 사고와 강한 의도가 함께한다면 기도의 원리와 동일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나는 타인의 카르마에 간섭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카르마는 스스로를 조절하는 법칙이므로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까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약 우리가 친구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의 카르마 안에 포함된 것이므로 우리는 단지 카르마의 흐름을 따라 작용하는 행복한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만큼 돕도록 하자.
세상을 떠난 이들을 돕는 일은 더 쉽고 직접적이다. 육체를 벗어난 이들은 내면의 정신적 세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생각을 보내면 마치 현실의 다정한 말과 포옹처럼 따뜻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정신적 지원은 그들이 사후 세계의 혼란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빛으로 향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많은 영혼이 사후 세계에서 불필요하게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살아있는 이들이 그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떠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평온과 자유를 기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사고 활동은 육체에 구속되지 않는다. 잠든 동안에도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작동하며 이때 의식적으로 특정 문제를 품고 잠에 들면 수면 중 더 높은 정신 상태에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잠에 드는 과정은 의식이 더 미세한 몸을 두르고 육체로부터 철수하는 것일 뿐이다. 물리적 육체는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고 그동안 본래의 나는 감정체인 아스트랄체를 통해 감정계인 아스트랄 세계로 들어간다. 이때 그는 육체의 제약에서 벗어나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사고력을 외부 세계로 방출하기보다는 깨어있을 때 관심을 두고 있던 주제에 집중하여 내면에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그의 사고 에너지는 평소에 익숙한 사고의 틀 속에서 움직이며 낮 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 이는 무의식이 보다 창조적으로 작용하는 시간이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풀지 못한 문제들을 직관적이고 깊은 차원에서 해결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한다면 그 주제를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리고 명확한 질문을 설정한 뒤에 잠에 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잠에서 깬 직후 떠오른 통찰을 바로 기록하면 더욱 좋다. 또한 감정을 안정시킨 상태에서 잠들어야 아스트랄 세계에서의 사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강한 감정이나 불안한 상태로 잠들면 꿈과 사고의 흐름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므로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마음을 평온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이 아스트랄 세계에서의 기억이 꿈으로 남든 남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 이는 기억과는 무관하게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집단의 사고력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비슷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함께 특정 주제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사고하면 정신적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준다. 역사적으로도 집단적인 의도가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가 많다. 종교적 의식, 공동 명상, 집단 기도 등이 강력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현실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목표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가령 일정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같은 사고의 주제에 집중한다면 이는 해당 개념을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선한 의도로 쓰일 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고를 통해 현실을 창조하는 존재이다. 선한 생각이 모이면 긍정적인 현실을 창조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사고는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타인의 생각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거부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주변 세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정말로 강력하다.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사고를 키워나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니 신중히 선택하라. 그 선택은 짧지만 영향은 영원하다. 모든 존재에게 평화를. 이것으로 2부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